안녕하세요. 파이팅 홍콩TV입니다. 오늘은 위험물 산업기사 위험물 특성 비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전 시간에 공부한 대로 위험물은 1류부터 6류까지 위험물이 있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각 위험물이 가지는 특성을 비교할 것입니다. 각 위험물은 모두 고유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 저장 방법과 취급 방법 또 소화 방법 모두 달라지기 때문에 그 대략적인 성질을 꼼꼼히 잘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1류 위험물은 산화성 고체입니다. 기본적으로 1류 위험물은 대략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무색, 백색의 고체, 주로 결정이나 분말이다. 고체라는 거 산화성 고체니까 꼭 기억하시고 1류 위험물은 기본적으로 불연성, 불에 타지 않는 물질입니다. 불연성 물질이다. 그렇지만 산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소를 돕는 성질, 조연성을 가지고 있다. 중요한 거 불연성과 조연성, 연소를 돕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화성 고체이기 때문에 강산화제입니다. 강산화제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것이 조해성, 스스로 녹는 성질, 녹아버리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1류 위험물. 그리고 비중이 1보다 크다. 비중이 1보다 크다는 것은 물보다 무겁다는 뜻인데 위험물은 1류, 2류, 5류, 6류 대부분 비중이 1보다 큽니다. 비중이 1보다 작은 물질들이 이루어진 것이 대부분 4류 위험물인데 4류 위험물 같은 경우는 대부분 비중이 1보다 작아서 물에 뜨지만 예외적으로 물에 가라앉는, 즉 비중이 1보다 더 큰 물질도 있다. 4류 위험물 좀 특이하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3류 위험물도 비중이 1보다 큽니다. 하지만 3류 위험물 중에 일부는 비중이 1보다 작아서 물에 뜨는 물질도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비중이 1보다 크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뭐냐? 1류, 2류 위험물, 5류, 6류 위험물은 대부분 1보다 비중이 크다. 4류 위험물은 1보다 비중이 작다. 그지만 예외적으로 큰 것도 있다. 3류 위험물은 1보다 비중이 크지만 예외적으로 더 작은 것도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1, 2, 5, 6은 비중이 1보다 크다라는 거, 4류, 3류는 이렇게 반대로 하나씩 예외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산화성 고체니까 기본적으로 염소산 이런 거 기억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산소를 발생시킨다. 왜? 산소를 갖고 있으니까 분해되면 산소를 발생시킨다. 산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산소를 발생시킨다. 요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산화성 1류와 2류가 만나면 뭐라 그랬죠? 위험하다 그랬습니다. 가연물 1류, 2류가 만나면 위험하다. 산화성 고체이고 2류는 가연성 고체이자 환원성 물질이기 때문에 1, 2류가 만나면 가연성 물질과 접촉하면 위험하다. 폭발 연소를 일으킨다. 위험하다. 1류, 2류 서로 위험하다. 그 다음에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 있었죠. 뒤에 O2 붙어 있는 거. 알칼리 금속 그 다음에 K가 올 수도 있고 나트륨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오지만 그 과산화물은 물과 접촉하면 안 된다. 물과 접촉하면 위험하다.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 무기 과산화물은 물과 접촉하면 산소를 발생시킵니다. 산소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위험하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충격, 마찰, 가열 위험하다. 그죠? 충격, 마찰, 가열 위험하다. 2류도 마찬가지고 충격, 마찰, 가열 다 위험해요. 2류도 다 위험하다. 자, 그러면 1류 위험물 산화성 고체인데 가연물과 접촉을 피해서 저장해야 되고, 그죠? 그리고 밀봉하여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해야 된다.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한다. 자, 그럼 불은 어떻게 끝내냐? 물 부으면 안 되는 거 있었죠? 무기 과산화 물은 산소를 발생시키면서 반응하기 때문에 주소와 금지 그 외에는 물 쓸 수 있다. 그래서 물 관련 소화 설비, 소화기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1류 위험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2류 위험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류 위험물은 가연성 고체인 건 동일하죠. 가연성, 불에 잘 타는 물질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무기화합물, 대부분 무기화합물, 유기화합물 여기서 하나 기억해 두시고 있는데 유기화합물 하면 C 또는 H를 포함하고 있는 물질들인데 4류와 5류 위험물을 뜻합니다. 4, 5류는 유기화합물이다. 그 외에는 대부분 무기화합물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무기화합물이다. 2류. 자, 물에 녹지 않습니다. 잘 안 녹고. 아까 1류 위험물은 뭐라 했죠? 산화성 산화제인데 2류 위험물은 강환원성입니다. 환원성. 즉 다른 물질을 환원시킨다. 다른 물질을 환원시킨다는 말은 스스로는 산소와 결합해서 산화된다는 뜻이에요. 스스로 산화되는 물질이기 때문에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강산화제 1류 위험 물질과 서로 만나면 위험하겠죠? 강산화제와 환원제가 둘이 만나면 서로 필요한 걸 주고받는 그런 관계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반응하고 위험하다. 기억하세요. 가연성이니까 연소속도 빠릅니다. 자, 비중이 1보다 크다 말씀드렸고요. 산소와 결합이 잘 된다. 가연성 물질은 산소와 결합이 잘 돼서 잘 탄다. 산화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가연성과 산화성은 만나면 안 돼요. 가연성 물질과 당연히 접촉 금지. 충격, 마찰, 가열 당연히 하면 안 되고요. 자, 2류 위험물 중에서도 물을 만나면 안 되는 물질들이 있습니다. 철분, 마그네슘, 금속분, 철마금. 요거는 물과 만나면 안 된다. 왜? 수소를 발생시키면서 발열하기 때문에 폭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철분, 마그네슘, 금속분은 물, 습기, 산도 마찬가지로 같이 만나면 발열한다. 위험하다. 그래서 만나면 안 된다. 수소를 발생시킨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1류는 아까 뭐라 그랬죠?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 무기 과산화물은 물과 만나면 산소를 발생시키는데 2류, 철마금은 물과 만나면 수소를 발생시킨다. 물, 산소, 습기와 같이 만나면 위험하다. 그리고 이거는 가루, 철, 분, 금속, 분 이런 가루들은 분진 폭발의 위험도 있습니다. 분진 폭발의 위험이 있다. 자, 보관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류는 과연물과 접촉을 피하지만 2류는 산화성 물질과 멀리 해야 된다. 너무 당연한 말이죠. 가열, 화기 등과도 멀리 해야 되고
아까 뭐랬죠? 철마, 철분, 마그네슘, 금속분은 물과도 멀리해야 된다. 물과 멀리해야 되는 철분, 마그네슘, 금속분은 주소화 당연히 못하고요. 주소화 당연히 금지. 그 외에는 주소화가 가능하다. 자, 삼류위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류위험물은 금수성 물질이고 자연발화성 물질입니다. 금수성 물질, 자연발화성 물질. 금수성은 뭐죠? 물을 금지해야 되는 물질이죠. 삼류위험물은 대부분 거의 다 금수성 물질인데 하나만 예외가 있어요. 딱 한 개만 예외, 황린만 제외다. 황린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모두 물을 닿으면 안 되는 금수성 물질이다. 황린은 제외. 이렇게 됩니다. 황린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금수성 물질이다. 그리고 자연발화성을 가지고 있다. 주로 고체예요. 주로 고체입니다. 근데 액체인 게 있다? 알킬 들어가는 거. 올킬 알루미늄, 올킬 알킬 리튬 이런 것들은 액체다. 대부분 그렇지만 대부분은 고체이다. 기억하시고요. 자연 발화성, 스스로 발화한다는 뜻이잖아요. 자연 발화성 가진다. 온도 상승 시 스스로 발화하는 성질, 자연 발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수성 물질이고 물과 반응하면 여러 가지 가스를 냅니다. 주로 가연성 가스인데 다양한 가스를 내기 때문에 삼류위험물 어떤 물질이 어떠한 가스를 내는지에 대해서 좀 더 심도 깊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건 자세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뭐라 그랬죠? 대부분 비중이 1보다 크다. 다 1보다 크죠? 1, 2, 5, 6, 3류까지 일중이 다 큰데 비중이 1보다 큰데 3류는 비중이 1보다 작은 물질들도 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칼륨, 나트륨, 알킬, 알루미늄, 알킬리늄은 작다. 요거 빼고는 대부분 1보다 크다 비중이. 자, 위험성, 금수성이니까 당연히 물과 만나면 안 되겠죠. 금수성이니까 물과 만나면 안 된다. 그죠? 황린은 제외하고요. 그리고 자연 발화가 가능해요. 자연 발화도 가능하다. 물, 수분 접촉 시 자연 발화가 가능하다는 점도 기억하시고 또 3류 금수성 자연 발화성 물질 이것도 불에 잘 타는 물질이잖아요. 산화가 잘 되기 때문에 산화제 접촉 시 폭발할 수 있기 때문에 산화제도 당연히 멀리 해야 된다. 자, 보관 어떻게 하냐? 완전 밀봉합니다. 왜? 물에 닿으면 안 되잖아요. 완전 밀봉해서 공기, 물과 접촉을 차단시킨다. 공기 중에 물과 만나도 안 되기 때문에 완전 밀봉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알칼리 금속이 있어요. 알칼리 금속 뭐죠? 뭐 나트륨, 칼륨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은 그것도 당연히 물에 만나면 안 되니까 기름 속에 보관해요. 어떤 거? 등유, 석유, 파라핀, 등유, 석유, 파라핀, 기름 속에 보관한다. 뭐? 알칼리 금속, 나트륨, 칼륨은 그렇게 보관한다. 그리고 아까 뭐랬죠? 산화제와 접촉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산화성 물질과 접촉을 멀리 해야 되고 당연히 주소화 안 됩니다. 대부분 당연히 주소화 안 되죠. 금수성 물질이니까. 근데 금수성 물질이 아닌 거 황린은 주소화가 가능하다. 요거 기억하세요. 황린만 다르다. 주소화 안 됩니다. 황린만 주소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사류유물 봅니다. 사류유물은 뭐라고 그랬죠? 기름, 유류입니다. 유류, 인화성 액체다. 사류유물은 인화성 액체다. 사류, 오류는 뭐라 그랬죠? 탄소와 수소를 포함한 유기화물이다. 유기화물 하면 사류, 오류를 기억하셔야 돼요. 인화성 액체니까 기름 어떤 성질 보면 아실 수 있죠? 인화 잘 되고 불에 잘 타고 인화성이고 가연성이고 그리고 물에 뜬다 그랬어요. 대부분 그래서 비중이 1보다 작다. 1보다 비중이 작다. 그쵸? 대부분 작아요. 근데 예외적으로 물에 가라앉는 것 비중이 1보다 큰 게 있다 그랬어요. 예외가 어떤 게 있느냐? 이황화탄소 대표적입니다. 이황화탄소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석유류 중에 클로로벤젠과 이 아히포 기억하시죠? 아히포 이런 물질들은 비중이 1보다 크다. 삼석유류도 그다음부터 대부분 비중이 1보다 큽니다. 삼석유류 다 커요. 근데 삼석유류 중에 비중이 1보다 크지 않은 또 예외가 있어요. 중유를 제외하고 중유는 비중이 1보다 작다. 중유 제외하고 이황화탄소, 이석유류 중에 클로로벤젠, 아히포, 중유 제한 삼석유류는 비중이 1보다 크다. 물에 가라앉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그냥 비중 말고 증기 비중은 어때요? 1보다 크다. 증기 비중은 1보다 크다. 그래서 공기보다 더 무겁기 때문에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자, 사류위험물, 부도체입니다. 기름은 부도체, 전기가 안 통한다. 전기가 안 통하는 게 뭐예요? 전기가 안 통하기 때문에 도체면 전기가 통하면 전기가 멀리 가버리잖아요. 근데 부도체면 전기가 안 가고 머물러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게요? 정전기가 발생된다. 정전기는 뭐죠? 스파크를 일으킬 수 있잖아요. 정전기 발생 위험이 있다. 그래서 정전기가 탁 해서 인화, 불을 낼 수가 있다. 그래서 사류위험물 같은 경우는 정전기 방지 대책이 매우 중요하다. 정전기 방지 대책이 중요하다. 방지 대책도 중요하다. 나중에 공부할 테니까 그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류위험물은 기름인데 기름들은 어떻게 죠? 냄새 확 나죠? 증발해서 증발연소, 증기 자체도 불에 붙는 가연성이기 때문에 증발연소, 가연성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발연소 가능하다. 자, 사류위험물 인화성 액체, 부도체이기 때문에 정전기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전기 축적 시 위험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증기도 가연성 증기이기 때문에 공기 중에서 인화 위험을 가지고 있다. 이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기름, 화기부터 점화원으로부터 멀리한다. 당연한 얘기고요. 증기, 가연성 증기이기 때문에 누설되면 안 된다.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 중요한 게 뭐랬어요? 정전기 방지 조치. 그리고 증기가 가연성 증기가 나오기 때문에 나오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완전 밀전한다. 완전 밀전한다. 가스, 가연성 증기가 새어나오면 안 돼요. 그럼 만약 새어나왔더라도 바람에 날려서 날아가 버려야겠죠? 모여있으면 불날 수 있으니까 날아가 버리도록 해야 된다. 완전 밀전하되 통풍이 잘 되는 냉암소. 그죠? 냉암소. 너무 뜨겁거나 온도가 높은 곳이 아닌 냉암소. 햇볕도 그렇게 강하지 않은 냉암소에 공기가 잘 통하도록 해서 보관한다. 자, 사료물, 기름, 물 쓰면 될 거 안 돼요. 왜냐하면 보통 기름은 물보다 가볍기 때문에 물 위에 뜨죠. 물을 쏟아버리면 연소면이 확 퍼지면서 화재가 확대된다. 그죠? 물을 뿌리면 화재가 확대돼요. 비중이 1보다 작아서 물 위에 뜨기 때문에 물 위에서 확 번져나간다. 연소면이 확대되기 때문에 주소와 쓸 수 없다.
그렇지만 쓸 수 있는 경우도 있겠죠. 뭐 일보다 무거운 애들, 물보다 가라앉는 애들은 물로 가라앉히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가라앉는 애들, 이런 애들은 주소화가 가능하다. 이것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나중에 좀 더 자세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류 물질 살펴봅니다. 오류 위험물, 자기 반응성 물질이다. 자기 반응성 물질이다. 오류 뭐죠? 이류와 비슷해요. 그래서 뭐요? 주로 가연성인데 오류, 사오류는 뭐라 그랬죠? 유기화물이라고 했어요. 유기화물 하면 사류, 오류 기억하셔야 되고요. 가연성, 그러니까 산화성 물질이랑 붙으면 안 됩니다. 그죠? 자연 발화성도 가지고 있다. 자기 반응성. 근데 자기 반응성 오류물의 특징은 가연물 및 산소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뭐야? 점화원만 있으면 바로 물이 분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연물 산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산소 공급 없이, 외부 산소 공급 없이 자기 연소가 가능하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기 연소가 가능하다. 근데 오류연물의 특징은 물에 잘 안 녹아요. 물에 잘 안 녹습니다. 이거 잘 기억해요. 잘 안 녹고 물을 먹으면, 수분을 하면 안정해진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류연물은 수분시 안정하다. 물에 안 녹고 수분시 안정하다. 물만 나면 안정하기 때문에 당연히 주소화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쭉 연결해서 기억하셔야 되고, 비중은 1, 2, 5, 6은 당연히 비중이 1보다 크다. 기억하시고요. 자, 스스로 연소 가능하고 연소 속도가 매우 빠른 물질이다. 가연성 물질이기 때문에. 그리고 산소를 가지고 있죠. 분해하면 산소를 발생시킨다. 그죠? 오류 자기 반응성 물질, 가연성 물질이기 때문에 강산화제, 강산이와 접촉하면 위험하다. 강산화제, 강산이와 접촉하면 위험하다. 기억하세요. 자, 충격 마찰 위험 당연하죠. 그렇고 충격 마찰 가역을 피해야 되고, 화재 소화 시 위험한 물질이에요. 소화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양이 한꺼번에 있으면 안 좋다. 소분하여 보관하는 것이 좋다. 소분하여 보관한다. 당연히 용기 파손 조심해야 되고, 산화제뿐만 아니라 환원제도 모두 멀리해야 됩니다. 산화제, 환원제도 모두 멀리해야 된다는 것, 오류 위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육류, 산화성 물질, 인류 물질과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건 산화성 액체다. 무기화물이고 물에 잘 녹습니다. 인류염물 특징이 뭐가 있었죠? 불연성, 조연성, 강산화제. 그쵸? 불연성, 조연성, 강산화제. 인류염물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산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해 시 당연히 산소를 발생하고 비중은 1보다 크다 말씀드렸어요. 자, 육류염물의 특징은 증기가 유독하며 유독한 증기를 뿜어낸다. 그쵸? 그리고 물과 접촉하면 발열한다. 과산소 제외하고는 물과 접촉하면 발열한다. 이런 특징도 하나 기억해 두시고. 자, 가연물, 환원제와 산화성이 있으니까 당연히 환원제도 붙으면 안 되고 가연물도 붙으면 안 되겠죠? 1, 2류 붙으면 안 되고 5, 6, 6 붙으면 안 돼요. 서로 붙으면 안 돼. 가연물, 환원제와 산화성 물질이 붙으면 안 된다. 그죠? 특징은 충격에 크게 위험하진 않다. 여기 하나 좀 재밌는 특징이죠. 자, 화기, 직사광성, 가연물, 유기물도 불에 타는 물질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가연물, 유기물과 만나면 안 된다. 그죠? 물, 환원제 등과도 접촉 금지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다. 자, 보관 용기는 내산성으로 보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한 가지 좀 설명드릴게. 산화제는 자신은 환원되고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거. 남을 산화시키고 스스로는 환원되고, 환원제는 자신은 산화되고 남을 환원시키는 게 환원제라고 하죠. 자, 그럼 산화는 뭐냐? 기본적으로 산소를 얻는 거. 산소를 얻고 나머지 거를 버리는 거. 화학 시간에 배웠던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산소를 얻고 수소와 전자를 잃는 것이 산화다. 그죠? 환원은 산소를 잃고 수소와 전자를 얻는 것을 환원이라고 한다. 자, 산화제는 그래서 아까 위에서 본 듯이 다른 물질에 산소를 얻게 하고 자신은 산소를 잃게 된다. 그죠? 산소를 잃게 되는 것이 환원이니까, 그래서 산화제는 자신은 환원되고 다른 물질 산소를 얻게 하니까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물질이다. 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각각의 위험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각의 위험물은 아까 좀 전에 1, 2, 3, 4, 5, 6 류 위험물에 대해서 대충 어떤 성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해봤습니다. 그걸 일단 다 머리에 넣어두시고, 거기에 더해서 강론에서 각각의 위험물들은 조금 더 추가적으로 어떤 성질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류 위험물부터 시작합니다. 1류 위험물 뭐가 있죠? 아염소산, 과염소산, 염소산 이런 게 있죠. 아염소산은 뭐죠? 아염소산, ClO2죠. 과염소산은 뭐죠? ClO4, 염소산은 ClO3죠. 자, 아염소산 여기다가 염류가 붙은 거죠. 뭐 나트륨도 있고, 뭐 칼륨도 있고, 이런 것들이 염류니까 이런 것들이 붙은 형태, 이런 형태다. 대표적인 거 아염소산 나트륨이겠죠. 자, 1류염물 뭐죠? 보통 무색의 결정 분말이다. 자, 분자 시 NaClO2, O2 기억하시죠? 자, 산성물질과 접촉하면 당연히 안 된다. 기억하시죠? 앞에 1류염물 산성물질과 접촉하면 안 된다. 근데 반응하게 되면 어떨까? 산성물질과 반응하면 이산화 염소가 발생시킨다. 아염소산에서 똑 떨어지고 이산화 염소를 발생시킨다. 자, 그리고 염소산이잖아요. 산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죠? 기본적으로 가열하면 산소를 방출한다는 거, 그리고 산소를 방출하면서 분해된다. 이것도 기억하시고, 자, 염소산 칼륨, 백색 결정 분말 정도 간단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염소산 염류. 자, 염소산 염류 기억하시죠? 염소산은 ClO3 형태의, 그죠? 염류인데 뭐 나트륨, 칼륨 이런 게 있습니다. 염소산 칼륨 한번 좀 눈여겨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게 폭약의 원료다. 폭약의 원료고 강산화제로 가연성 물질 가까이 하면 위험하다. 강산화제, 그죠? 강산화제입니다. 인류염물 기억하시죠? 가연성 물질 너무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에 냉수 알코올에 잘 안 녹아요. 온수에 녹는데 냉수에 안 녹아요. 알코올에 잘 안 녹는다. 이거 기억하세요. 그리고 열분해하면 당연히 산소를 발생시킨다. 산소 발생시키는데 산소 칼륨이 있으면 산소와 염화칼륨이 나온다. 산소와 염화칼륨을 발생시킨다. 다음으로 염소산 나트륨. 염소산 나트륨 기억하시죠? 이것도 무색 무칠. 그리고 이거는 다른 거 다 외우면 좋지만 일단 물도 기억해 줄 필요가 있어요. 물 잘 녹는다. 그죠?
자, 인류연물 조회성 밀전해야겠죠, 당연히. 산과 반응하면 이산화염소를 발생시킨다. 이거 기억하세요. 이산화염소를 발생시킨다. 산과 반응하면 유독가스, 이산화염소는 유독가스다. 분해되면 산소를 발생시키고, 염소산 나트륨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철제를 부식시킵니다. 철제. 그러면 철제 용기에 보관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고 유리 용기에 보관한다. 염소산 나트륨 철제 용기를 부식시킨다. 유리에 보관한다. 철제 용기를 부식시키기 때문에 유리에 보관한다. 뭐가? 염소산 나트륨. 다음으로 과염소산 염류. 과염소산 뭐죠? ClO4. 염류는 나트륨, 칼륨, 뭐 이런 것들 다 염류죠. 자, 과염소산 칼륨, 물 녹지 않아요. 물 잘 녹지 않는다. 칼륨부터 애들이 잘 안 붙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분해 시 당연히 산소 발생한다. 너무 당연한 거. 과염소산 나트륨 볼까요? 나트륨, 과염소산 나트륨인데 무색 무치 결정. 뭐 크게 문제될 거 없죠. 물에는 녹아요. 물에 잘 녹고 에테로에 잘 녹지 않는다. 산소 발생 조회성. 중요한 거 하나 추가적으로 기억하실 거예요. 화약 로켓 추진제. 과염소산 나트륨은 화약 로켓의 추진제 용도로 사용된다. 뭐 그런 물질이다. 문제 풀 때 로켓 추진제로 사용된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질량이 얼마고 이런 게 나오면 아 이게 과염소산 나트륨이구나 이런 걸 알아차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 공부하는 거예요. 이걸 다 기억하시면 좋지만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징적인 거 중요한 거 몇 개는 기억하고 계셨다가 그런 특징들을 이렇게 뭐 설명하는 문장이 나오면 아 이것은 어떤 물질에 대한 설명이구나를 캐치하셔서 문장에서 그 물질에 대한 화학식을 쓰거나 아니면 뭐 위험 등급을 쓰거나 아니면 뭐죠 지정수량을 쓰거나 뭐 이런 물질들이 나온다면 그 물질이 물과 어떻게 반응할 때 반응식을 쓰거나 이런 것들이 문제란 말이에요 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 외우면 좋지만 다음 5대 5시더라도 특징적인 것은 반드시 기억하실 수 있도록 좀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염소산, 과염소산, 암모늄. 특징적인 거 별거 없어요. 물에 녹고, 무색무치, 산소 발생. 자, 다음으로 무기과산화물.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무기과산화물. 알칼리 금속 무기과산화물과 그 외의 무기과산화물인데, 과산화물이 뭐죠? 일단 기본적으로 O2죠. O2에를 붙은 애들. O2. O2 앞에 여러 가지 붙는데, 칼륨 물 수도 있고, 나트륨 물 수도 있고,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과산화수소에, 과산화수소가 뭐죠? H2, O2에 H2가 날아가 버린 거예요. 날아가 버리고, 다른 금속이 와서 붙었다. 근데 이거는 특징이 뭔가 하면, 물과 반응하면 산소를 발생시킨다는 게 가장 중요해요. 물과 반응하면 산소를 발생시키면서 발열한다. 자, 과산화 칼륨 볼게요. 칼륨 붙은 거. 자, 물 더해서 이산화탄소까지 한꺼번에 과산화칼륨은 산소, 물, 이산화탄소, 산소 발생시킨다. 산과 반응하면 과산화수소를 발생시킨다. 이것도 기억하세요. 물, 이산화탄소는 산소, 산과 반응하면 과산화수소. 그죠? 분해 시 산소를 발생시킨다. 이것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과산화 나트륨 볼까요? 과산화 나트륨. 보통 색깔은 다 무색이거나 흰색이 결정이나 분말이었죠. 근데 조금 특징인 거는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순수한 것은 백색이나 보통 황색의 분말이에요. 과산화 나트륨 원래 백색이나 보통 황색의 분말을 형식을 가지고 있다. 색깔을 가지고 있다. 자, 물, 이산화탄소 뭐죠? 산소. 물, 이산화탄소, 산소 기억하세요. 화학식은 이렇게 됩니다. 과산화 나트륨이 물과 만났더니 수산화 나트륨과 산소를 발생시킨다. 자, 산과 반응하면 뭐? 과산화수소죠. 과산화수소. 왜 과산화수소냐? 산은 대부분 뭐죠? H를 가지고 있잖아요. 과산화 물질은 O2를 가지고 있잖아요. H와 O2가 둘이 어떻게 하면 과산화수소가 나올 것 같죠? 그렇게 기억하세요. 산은 H를 갖고 있으니까 과산화수소, 무기과산화물, 뭐뭐뭐 O2를 붙은 물질과 만나면 O2와 H가 합해서 어떻게? H2O2 과산화수소가 나올 것 같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코올에 안 넣고 산소 발생시키고 이건 공통적인 거고 그 다음에 CO2 제거제 제조 때 사용된다. 참고로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과산화 바륨 자주 안 나오는데 뭐 테르미세 점화 용도 사용된다. 요거 하나 정도 살짝 한번 보시고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산화 마그네슘 Mg가 붙은 거고 O2가 붙은 거예요. 과산화 마그네슘 하면 표백제와 살균제. 과산화 마그네슘 표백제와 살균제. 잘 머리 안 들어오시지만 과산화 마그네슘 표백제와 살균제가 쓰인다는 건 염두에 두시고 산반응 뭐 과산화수소 뭐 기억하시죠? 산반응 산은 H가 있고 과산화 O2가 있어서 과산화수소가 만들어진 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요오드산이 뭐죠? I-O3 여기다가 뭐 칼륨이 붙은 거 큰 거 없어요. 결정 분말 뭐 물에 녹는다. 브롬산 염류 뭐 화학식 정도 그죠? 물에 녹는다. 이 정도 기억해주면 한 번씩 보시면 될 것 같고 잘 나오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런 게 있다 정도는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조금 중요한 질산 염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산은 뭐죠? NO3 붙은 거 그죠? 앞에 뭐가 붙은 거 질산 염류 형태. 이것도 주로 무색, 백색 결정이다. 그죠? 잘 녹고 조회성 있죠. 중요한 거 질산 칼륨 중요합니다. KNO3 질산 칼륨. 흑색화학 제일 중요한 흑색화학에 열려있는 흑색화학 질산 칼륨 흑색화약 하면 질산 칼륨 기억하셔야 돼요. 흑색화학은 KNO3 질산 칼륨과 황과 숫으로 만들어져요. KNO3 질산 칼륨 황숫 SC 같이 기억하셔야 돼요. 황숫으로 만들어진다. 흑색화학이다. 그죠? 물 글리세린에 녹고 알코올 에테르에 녹지 않는다. 이것도 기억하시고 이거는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물 글리세린에 녹고 알코올 에테르에 녹지 않는다. 질산 칼륨. 질산 나트륨 NO3에다 나트륨이 붙은 거죠. 특징인 거 그냥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무색 무치 물에 잘 녹고 조회성 흡수성 특별한 거 없죠. 산소 발생. 자, 질산 암모늄 넘어갑니다. 질산 암모늄. 자, 무색의 결정이다. 그죠? 근데 특징이 하나 있어요. 흡열 반응 물질이라는 거. 녹으면 물의 온도를 낮춘다. 물의 온도를 남의 걸 온도를 뺏어오는 거죠. 온도를 흡수하는 물질, 흡열 반응 물질이다. 그죠? 물의 온도를 낮춘다. 질산 암모늄. 그리고 가열 분해하면 가열 분해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가열 분해하면 NH4NO3잖아요. 뭐가 나오겠죠? 첫 번째로 가열 분해하면 산소 나오는 겁니다. 그죠? 대부분 분해하면 산소 나오니까 질소 나오고 그 다음에 물이 나옵니다. 물산질이 나온다. 가열 분해하면 물산질이 나온다. 다음으로 과망간산 염류. 과망간산은 뭐죠? MnO4죠.
얘 뭐가 붙은 거. 자, 과망간산, 칼륨, 색깔 특징적인 거 몇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물에 녹는 진한 보라색이요. 과망간산 붙은 애들은 색깔이 다 붙었어요. 근데 칼륨, 보라색, 흑자색 결정이다. 과망간산 나트륨은 적자색 결정이에요. 흑자색, 적자색. 어쨌건 이렇게 보라색 계통인가 봐요. 적자색, 흑자색 결정이다. 그리고 과망간산 칼륨은 진한 황산 유기물 등과 만나면 폭발적으로 반응한다. 근데 당연한 얘기예요. 인류염물은 산, 가염물이 주로 많은 유기물 등과 만나면 폭발적으로 반응한다. 그죠? 그리고 과망간산 칼륨은 금속 또는 유리용기에 보관하고 강한 살균력도 가지고 있다. 자, 과망간산 나트륨은 봤고요. 중크롬산 염류, 중크롬산이 뭐죠? Cr2O7에다 앞에다가 붙는데 저는 붙여준 게 K2Cr2O7 이게 뭐죠? 중크롬산 칼륨. 좀 어려운 이름도 기억하시고 중이니까 다이. 그죠? 크롬산은 크로뮴산 칼륨. 특징 뭐? 쓴맛, 쓰다. 중크롬산 칼륨. 뭔가 이름도 쓰게 생겼죠. 중크롬산 칼륨, 의약품, 쓴다. 쓴맛은 약에 잘 쓰죠. 알코올에도 잘 먹지 않는다. 자, 다음으로 이류염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류염물 대표적인 거. 근데 이류염물은 그 기준이 있어요. 모든 이류염물에 해당하는 물질이 위험물로 취급되는 건 아니고 각각의 위험물마다 기준을 가지고 있다. 유황하면 순도가 60 중량 % 이상이어야 한다. 순도 60 중량 % 이상 이것이 아닌 것은 위험물로 취급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철분은 뭐죠? 철의 분말이잖아요. 가루잖아요. 가루. 어떤 가루냐? 50 마이크로미터 표준체를 통과한 것이 50 중량 % 이상. 뒤에 50 중량 % 몇 %? 뒤에 또 나와요. 금속분에도 50 중량 %인데 체가 달라요. 철은 53. 금속분은 150 마이크로. 자, 53, 50, 150, 50. 숫자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철분은 철의 분말로서 53 마이크로미터 표준체를 통과한 것이 50 중량 % 이상인 것만 위험물이다. 자, 마그네슘은 직경 2mm 이상. 막대 모양은 안 돼. 일단 제외. 크잖아. 일단 2mm 이상. 크면 제외. 2mm를 통과하지 않은 것은 제외. 즉, 직경 2mm 미만인 조그만 것들, 작은 것들, 미세 마그네슘만 위험물이다. 그죠? 직경이 2mm 미만. 자, 금속분, 구리, 니켈은 일단 제외해요. 구리, 니켈 나오면 아니다고 쓰셔야 돼요. 구리, 니켈은 제외하고, 나머지 여기 위에 있는 금속 여기 제외하고, 여기 별도로 기준이 있으니까 그 위에 금속분 중에서 구리, 니켈 제외하고 나머지 금속분은 150 마이크로미터 표준체를 통과한 것이 50 중량 % 이상인 것만 위험물에 해당한다. 이 기준 꼭 꼼꼼히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황화린 해볼게요. 황화린은 뭐겠어요? 황과 인으로 이루어진 물질이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황과 인으로 이루어진 물질이다. 연소, 뭐죠? 불에 타는 거죠? 산소와 반응하죠. 쉽게 말하면 황화린, 그죠? 일단은 황이 있기 때문에 이산화황을 발생시켜요. 이산화황을 만든다. 이건 꼭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황화린은 크게 종류가 세 가지인데 3, 5, 7, 3황화린, 5황화린, 7황화린인데 약간 성질이 조금 다른가 봐요. 3황화린은 조회성이 없어요. 근데 5, 7은 있다. 분리해서 기억하세요. 5, 7은 있다. 5, 7은 조회성이 있다. 그죠? 5, 7은 조회성이 있다. 그리고 5황화린, 7황화린 이렇게 황화린이 분해되면 황화수소도 만들어진다. 황화수소. 자,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3황화린. 황이 3개라는 거잖아요. P4S3, P4S3예요. 3황화린은 황색의 결정이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산화탄소에 녹는다. 이산화탄소에 녹는다는 거 기억하세요. 이산화탄소에 녹는다. 그리고 연소되면 3황화린 연소되면 뭐가 나오죠? 이산화황이 나온다 그랬죠. 일단 그 다음에 황화린, 인이 연소되면 뭐죠? 오산화인이 만들어져요. 이산화황과 오산화인이 만들어진다. 이산화황과 오산화인이 만들어진다. 그렇죠? 조회성도 없고 물과 반응도 안 해요. 주수화 가능하죠? 물과 반응하지 주수화 가능하다. 뭐가? 3황화린이. 5황화린은 인이 5개, P가 2개예요. P2S5. 담황색 결정이다. 담황색 결정이다. 담황색. 그죠? 아까 위에는 뭐랬죠? 3황화린은 황색이었는데 이건 담황색 결정이다. 자, 이산화탄소는 이황화탄소에 녹는다. 여기는 이황화탄소, 둘 다 이황화탄소에 녹는다는 거 기억하세요. 이황화탄소에 녹는다. 연소되면 뭐? 이산화황과 오산화인이 만들어진다. 똑같죠? 근데 물과 반응을 좀 기억하셔야 돼요. 3황화린은 물과 반응하지 않았죠? 근데 5황화린은 물과 반응하는데 뭐가 나오느냐? 인산과 황화수소, 기체요. 황화수소를 발생시킨다. 인산 아시죠 이거? 화학 시간에 P3, H3PO4, 인산과 황화수 H2S, 황화수소를 발생시키는데 황화수소는 어떤 물질이냐? 연소하면 물과 이산화황을 만들어내는 물질이에요. 황화수소를 물과 반응하면, 자, 5황화린은 물과 반응하면 인산과 황화수소를 만들어내고 황화수소는 또 불에 타면 물과 이산화황을 만들어내는 물질이에요. 기본적으로 썩은 달걀 냄새, 기억하세요. 황화수소 썩은 달걀 냄새, 가연성이고 불에 잘 타고 독성이 있다. 독성 물질이에요. 가연성 독성 물질이다. 자, 7황화린 마찬가지로 담황색 결정, 이황화탄소에 약간 녹습니다. 물과 반응하면 마찬가지로 5황화린과 마찬가지로 인산과 황화수소 발생시키는데 아인산도 발생해요. 인산 말고 뭐죠? 탄소 하나 작은 거 아인산을 발생시킨다. 자, 세 가지 물질 특징 비교해서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다음 유황 S죠. S. 황 많이 보셨죠? 황색이다. 당연히 아실 거고 고체 분말이고 하나 기억해 두실 게 발화점 착화점이 230.2다. 요거 하나 정도는 단편적인 기억이지만 유황은 자주 묻는 물질이기 때문에 발화점이 230.2다. 이런 뭐 이렇게 보기가 많이 나와요. 그럼 이게 유황이구나 라고 알아챌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하나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유황은 물에 녹나요? 안 녹아요. 물에 안 녹습니다. 그리고 이황화탄소에
암노화에 기본적으로 근데 녹는 게 있어요. 단사황, 사방황은 녹는다. 이황화탄소에 단사황, 사방황. 요거는 녹는다. 이황화탄소에 녹는다. 요거는 별도로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공기 중에서 유황 뭐랬죠? 증발연소하는 거 기억하시죠? 증발연소한다. 증발연소 기억하시고, 그리고 독성 물질인, 그죠? 이산화 황을 발생시킬 수가 있어요. 이산화황. 이산화황은 뭐요? 독성 물질이라고 그랬어요. 가연성 증기다. 가연성, 환원성, 산화성 증기 아니다. 가끔 산화성 증기 이산화황을 만든다 이렇게 하면 틀린 문장이에요. 산화성 물질이 아니고 이산화황은 불에 잘 타는 가연성, 환원성 증기이다. 기억하시고요. 자, 불에 타면 이렇게 되죠. SO2, 이산화, 황. 그래서 이게 가연성 증기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어떻게 보관해야 하느냐. 물속에 넣어서 보관해요. 물속에 저장하면 증기가 안 나오겠죠? 당연히 가연성 증기가 나오지 않도록 발생을 억제하도록 물속에 보관한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단편적인 지식이지만 덩어리 상태의 유황은 어디? 옥내 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다. 이것도 기억해 두세요. 덩어리 상태 유황은 옥내 저장소. 옥내 저장소 덩어리 상태 유황. 자, 유황 특징 전기 부도체입니다. 전기 부도체 뭐였죠? 주로 사류 위험물들 전기 부도체. 유황도 전기 부도체예요. 절연체로 쓰이고 그래서 정전기 발생을 높다. 정전기 축적 방지할 필요가 있다. 정전기 위험 조심해야 된다. 유황 분진 폭발의 위험도 있습니다. 가루 분진 폭발의 위험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높은 온도에서 탄소와 반응하여 이황화탄소를 만듭니다. 이황화탄소. 알겠죠? 이황화탄소를 만드니까 이것도 기억해 두세요. 유황 탄소와 반응하여 이황화탄소. 탄소와 반응하면 황과 반응하면 CS밖에 없잖아요. 이황화탄소. 그죠? 기억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 정린. 피. 그냥 피예요. 피. 정린. 색깔 기억하세요. 암적색. 고체 분말이다. 정린. 황린. 황린이 뭐죠? 피포. 동소체. 같은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인데 같은 원자를 가진 물질 동소체다. 황린. 그래서 황린과 비교하는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황린, 정린. 정리는 암적색 고체 분말이다. 발화점 260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정리는 안정한 물질이에요. 황리는 안정하지 않아요. 독성 물질, 위험한 물질이고 정리는 비교적 안정한 물질이다. 정린, 인이 타면 뭐죠? 오산화인. 오산화인은 연소가 백색, 흰연기예요. 흰연기. 황리도 인이니까 오산화인이 만들어져요. 오산화인이 만들어진다. 자, 삼린과 황린과 특성. 황린을 260도로 가열하면 뭐가 돼요? 정린이 돼요. 황린을 가열하면 정린이 된다. 황린은 정린보다 불안정하고 화학적 활성이 크다. 황린이 훨씬 더 불안정하고 화학적 활성이 큰 불안정한 물질이다. 그리고 황린은 독성이 있다. 황린은 독성 물질이다. 이황화탄소에 황린은 녹는다. 이황화탄소에 황린은 녹는다. 정린 안 녹는다. 둘 다 정린, 황린 둘 다 물에 녹지 않는다. 그죠? 황린 물에 안 녹죠? 기억하시죠? 둘 다 물에 안 녹는다. 자, 철분. 그죠? 금속 물과 반응해서 수소 당연히 발생시키고 수소 안 된다. 그죠? 마그네슘 마찬가지로 물과 반응하면 안 되죠. 물과 강산과 반응하면 수소, 물산 둘 다 수소 안 되고 타면 뭐죠? 산화 마그네슘이 만들어진다. 산화 마그네슘. 자, 마그네슘 하나 독특한 특징. 이산화탄소와 반응하면 일산화탄소를 발생시켜요. 일산화탄소가 발생시킨다.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들어있는 이산화탄소 소화기를 쓰면 안 된다. 이산화탄소 소화기를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산화탄소를 쓰면 이산화탄소와 만나서 일산화탄소를 만들기 때문에 불이 꺼지질 않아. 그렇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소화기를 사용할 수 없다. 뭐? 마그네슘. 마그네슘은 일산화탄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소화기를 쓸 수 없다.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산화탄소 소화기 쓸 수 없다. 자, 금속분. 앞에서 대충 살펴봤지만 물과 반응하면 안 되죠. 주수소와 수소를 만들기 때문에 안 된다. 각각의 금속도 한번 볼까요? 알루미늄, 구리, 니켈은 아니라 그랬죠? 알루미늄은 자, 음백의 금, 경금속. 아시죠? 어떻게 생긴지 알루미늄. 그죠?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해서 산화 알루미늄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막이 돼요. 알루미늄은 산화가 잘 돼. 산화 알루미늄. 산소와 반응해서 막을 만든다. 그죠? 당연히 물과 반응하면 수소를 일으키지만 산 알칼리 등도 모두 수소를 일으켜요. 산, 알칼, 물 다 수소를 일으킨다. 자, 그리고 묽은 질산에 녹는다. 단편적으로 이것도 하나 추가적으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연분. 아연은 음백색 고체 분말. 마찬가지로 물산 알, 수소. 그죠? 아연분 특징은 유리병에 넣어서 보관한다. 유리병에 넣어서 보관하는 거 몇 개 있었죠? 모아서 한번 잘 기억해 주세요. 아연분도 유리병에 놓아서 건조한 곳에 저장한다. 자, 다음으로 인화성 고체 볼게요. 인화성 고체는 뭐냐? 상온에서 고체잖아요. 고체. 근데 1기압에서 인화점이 1기압에서 인화점이 40도 미만인 고체를 말한다. 이것을 인화성 고체라고 하고 대표적인 것이 고형 알코올이 있다. 간단하죠? 인화성 고체 1기압, 상온에서 고체고 1기압에서 인화점이 40도 미만인 고체 물질 대표적인 것이 고형 알코올.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삼류 위험을 보겠습니다. 삼류 위험을. 자연 발화성, 금수성이잖아요. 금수성. 기억하시죠? 금수성 물 닿으면 안 된다. 그래서 물과 닿으면 대부분 뭔가를 만들어내요. 이상한 가스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삼류 위험물 같은 경우는 어떤 가스를 만들어내는지 그 종류를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가연성 가스를 만들어내는데 어떤 가스인지 자 볼까요? 트리에틸 알루미늄은 에탄, 트리메틸 알루미늄은 메탄, 메틸 리튬은 메탄이에요. 자, 황리는 원래 금수성 물질이지만 물과 반응하지 않는 물질이고 주수와 가능한 물질이죠. 원칙적으로 물과 반응하지 않는데 황린과 물과 수나 칼륨 3개가 만나면 포스핀이 만들어진다. 포스핀, 물 말고 수나 칼륨까지 같이 있으면 포스핀. 원칙적으로 물과 반응하지 않아요. 그 다음 인화 시작한 애들은 칼슘이나 알루미늄 모두 포스핀이에요. 포스핀이 pH3. 그러니까 얘 3개는 요 두는 포스핀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탄화로 시작하는 거, 탄화 알루미늄, 탄화 망간은 제외하고, 그죠? 탄화 칼슘, 리튬, 마그네슘 모두 아세틸린이라는 거 만들어요. 아세틸린 뭐죠? C2H2 아세틸린을 만든다.
탄화 알루미늄은 메탄, 탄화 망간은 수소와 메탄을 만든다. 그 외 대부분의 물질은 수소를 만드는 물질이 많다. 자, 물과 반응식 물질들 살펴봤고요. 그럼 하나씩 볼게요. 자, 알킬 알루미늄, 알킬이라 그랬죠? 알킬기, 이거 기억하시죠? 알킬기가 붙은 거예요. 알킬에다가 알루미늄이 붙은 형태. 중요한 게 탄소수가 하나에서 4개까지는 접촉하면 자연 발화 위험이 있다. 자연 발화 물질이니까요. 근데 5개 이상은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 4개까지만. 탄소가 4개까지는 알킬기에만 알루미늄 붙었을 때 위험하다. 자, 트리에틸이죠. 에틸이 뭐죠? C2 탄소가 2개인데 에틸이죠. C2H5. 메틸은 뭐죠? 3개 CH3가 메틸이죠. 트리에틸 3개 트리에틸 트리메틸 알루미늄이에요. 그죠? 뭐죠? 액체라고 말씀드렸죠. 기억하시죠? 액체. 대부분 고체인데 얘들은 액체예요. 그리고 물, 산, 알코올과 강하게 반응해요. 물, 산, 알코올과 강하게 반응하고 만나면 뭐? 트리에틸 알루미늄은 에탄, 트리메틸 알루미늄은 메탄 이렇게 발생해요. 에틸, 메틸, 에탄. 그렇기 때문에 물 같은 거 만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밀봉해서 보관한다. 거기에 더해서 알킬 알루미늄, 올킬 알루미늄 위험한 물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윗부분에다가 불연성 가스도 같이 넣어놔야 돼요. 그만큼 봉입해준다. 질소, 아르곤, 이산화탄소, 불연성 가스 봉입한다. 꼭 기억하시고요. 지랄탄, 불연성 가스 꼭 기억한다. 더해서 희석제도 넣는데 베넥톨의 희석제도 함께 투입한다. 여기까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킬, 리튬, 알킬 똑같아요. 알킬에다가 리튬이 붙은 거예요. 리튬, 주로 가연성의 액체다. 그죠? 메틸리튬은 무색의 분말이다. 이산화탄소와 강하게 반응한다. 이 정도로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메틸리튬, 여기서 메틸이죠. 이게 메틸리튬. 물과 반응하면 메탄과 수산화 리튬, 수산화 물질, 당연히 수산화 리튬이겠죠? 수산화 리튬과 메탄이 발생시킨다. 부틸리튬, 이 부티죠. 부틸리튬, 가연성 액체.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칼륨 봅니다. 칼륨, 잘 기억하시죠? 은백색의 광택이 나는 물은 금속. 칼륨은 가벼운 금속이잖아요. 물보다 가볍다, 잘 뜬다. 불에 타면서 보라색, 칼륨이면 보라색 불꽃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금속이니까 물, 알코올, 수소 발생시킵니다. 수소 발생. 그렇기 때문에 칼륨 이런 거 뭐라 그랬어요 아까? 어떻게 보관? 물과 공기 중 수분과 접촉을 막기 때문에 등유, 경유, 파라핀 등에 보관을 합니다. 그리고 물과 반응하면 수산화칼륨과 수소가 발생되죠. 수산화칼륨은 가연성 가스는 아니라는 것. 어떤 가스가 발생하는데 가연성 가스를 만들어내는 물질이 아닌 것. 물과 반응했을 때 칼륨 해야 돼요. 수산화칼륨은 가연성 가스 수소는 맞지만 수산화칼륨은 가연성 가스가 아니라는 것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칼륨은 효량으로 저장하고 에틸 알코올과 반응하면 칼륨 에틸라이드, 이게 칼륨 에틸라이드거든요. 에틸 알코올과 반응하면 K가 H가 2개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칼륨 에틸라이드와 수소가 발생된다. 그죠? 그리고 칼륨 이산화탄소와 반응하면 탄소가 탁 튀어나와요. 탄산칼륨과 탄소가 나온다. 그리고 칼륨, 불에 태우면 뭐죠? 산화칼륨이 된다. 다음으로 나트륨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트륨, 은백색 광택이 나는 물은 금속이다. 그죠? 은백색 광택이 나는 물은 금속. 물보다 비중이 작다. 물에 뜨는 금속이죠. 물에 뜨는 금속이다. 중요한 특징, 노란색 불꽃입니다. 불꽃 색깔 몇 개 나는 거 중요한 건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나트륨 대표적인 것으로 노란색 불꽃이다. 그리고 물 만나면 뭐죠? 금속이니까 수소를 당연히 발생시키고 알코올도 같이 수소를 발생시킨다. 그러니까 물 만나면 위험하기 때문에 수분과 접촉을 막아야 돼요. 그래서 석유, 등유, 경유, 파라핀 속에 보관한다. 꼭 기억하세요. 칼륨도 마찬가지죠. 자, 물과 반응하면 수산화 물질과 수소가 나온다. 물과 반응하면 수산화 물질과 수소가 나온다. 자, 위험하기 때문에 가급적 소량 저장한다. 이것도 함께 기억하시면 되고, 그리고 칼륨과 똑같이 에틸 알코올과 만나면 나트륨 에틸라이드라는 게 나옵니다. 나트륨 에틸라이드. 그죠? 칼륨도 마찬가지고 칼륨 에틸라이드가 나오고, 그죠? 나트륨 에틸라이드가 나온다. 에틸 알코올과 반응하면 나트륨 에틸라이드. 그죠? 이산화탄소와도 반응하는데 탄소가 나온다는 거. 이산화탄소와 반응하면 탄소가 나온다는 것도 추가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황린 살펴보겠습니다. 황린 백린이라고 하고요. 그냥 정리는 그냥 P였죠. 황린은 P4, 정리는 그냥 P. 이 두 가지 성질 앞서서 비교했습니다. 황린이 좀 더 불안정한 물질인데, 자, 황린은 기본적으로 독성 물질이에요. 독성 물질. 마늘 냄새가 난다. 마늘 냄새가 나는 독성 물질이다. 다망색 또는 백색의 고체, 색깔은 여러 가지가 다 띄울 수 있습니다. 다망색 또는 백색의 고체로 마늘 냄새가 나는 독성 물질이다. 그걸 머리에 딱 넣으시고, 그죠? 황린 물에 녹나요? 안 녹죠? 물에 안 녹습니다. 물에 녹지 않고 반응도 없고, 그래서 물 속에 보호하는데 pH9 보호액 속에 저장한다. 꼭 기억하세요. pH9 보호액 속에 저장한다. 뭐를? 황린을. 그죠? 이황화탄소에 녹는다는 거, 정린과 비교해서 기억하시죠? 이황화탄소에 녹고 벤젠에도 녹습니다. 자, 이거는 정린과 달리 화학적 활성이 커서 불안정해요. 불안정하기 때문에 자연 발화, 불안정하다. 자연 발화할 수 있다. 착화 온도도 아주 낮은 편이에요. 정린보다 불안정하다. 비교해서 기억하시고요. 자, 황린도 마찬가지로 가연성 물질이기 때문에 산화제와 접촉을 피한다.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고요. 그리고 황린인이잖아요. 인은 연소, 산소를 만나면 오산화인을 만든다. 기억하시죠? 오산화인을 만들고, 오산화인은 백색의 연기이다. 그죠? 공기 중에 산화되어 오산화인을 만들기도 한다. 또 추가로 기억하시고요. 황린은 원래 물과 반응하지 않습니다. 물과 반응하지 않지만 수산화칼륨처럼 이렇게 알칼리성 강한 애들이랑 만나면 물 더하기 수산화칼륨, 잘 기억하세요. 뭐가 나온다? 포스핀. 그죠? 원래 황린은 물과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죠? 물과 반응하지 않는데 수산화칼륨, 그러니까 수산화칼륨 수용액, 그러니까 이렇게 물, 수산화칼륨 같이 있으면 포스핀은 뭐죠? 유독가스다. 유독가스인 포스핀을 발생시킨다.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다음 알칼리 금속 살펴봅니다. 알칼리 금속 뭔지 알죠? 근데 칼륨 나트륨은 이미 앞에서 별도로 살펴보았어요. 여기서 알칼리 금속하면 칼륨 나트륨은 제외된다는 것. 리튬, 루비늄 이런 것들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은백색 광택의 연한 고체이다. 알칼리토 금속, 칼슘, 베릴륨 알죠? 칼슘은 물과 반응하면 수산화칼슘과 수소가 발생한다. 이것도 기억하세요. 뭐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금속, 물과 반응하면 수산화 물질인 수산화칼슘과 수소가 발생한다. 자, 유기금속 화합물 이런 것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알루미늄, 알킬, 리튬 위에서 했기 때문에 여기서 제외되는 거 유기금속 화합물도 존재하고 다음으로 금속의 수소화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의 수소화물 가장 특징이 뭐였죠? 물과 반응하면 수소를 발생시킨다는 거였어요. 금속도 물론 물과 반응하면 수소를 발생시키지만 금속의 수소화물도 물과 반응하면 수소를 발생시킨다. 발열하면서 마찬가지로 수산화 물질도 같이 만들어지죠. 수산화 물질과 수소를 발생시킨다. 자, 수소와 리튬 대표적인 거 Li, 리튬, 수소와 리튬이에요. 하나 특징적으로 기억하신 게 저장시 아르곤과 같은 불활성 기체를 봉입해서 보관한다. 요거 하나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수화, 나트륨, 수화, 칼슘 이런 것들은 금속의 수화물에 포함된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금속의 인화물 살펴봅니다. 금속의 인화물은 금속의 인화물 특징이 뭐였죠? 아까 앞에 살펴본 것처럼 물과 만나면 대부분 포스핀 가스를 만들죠. 포스핀 가스, 그죠? 만들죠. 위험하다. 그죠? 위험하다. 즉, 위험하다. 그죠? 자, 몇 가지 특징 알아두실 거. 자, 인화 알루미늄 있어요. 금속의 인화물이죠. 이건 독성의 농약이다. 이거 하나 기억하시고, 인화 아연, 살충제의 재료로 쓰인다. 이런 건 단편적인 지식으로 몇 가지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화 알루미늄, 독성의 농약, 인화 아연, 살충제 재료로 쓰인다. 자, 인화 칼슘 살펴볼게요. 인화 칼슘. 인화 칼슘 자주 나오죠? 왜? 인화 칼슘은 물과 만나면 수산화 칼슘과 포스핀 가스를 만들어요. 포스핀 가스. 그죠? 수산화 칼슘과 포스핀 가스를 만든다. 배웠죠? 금속의 인화물. 포스핀 가스를 만드는 애들이 많은데 대표적인 게 인화칼슘이고 수산화칼슘과 포스핀 가스를 만든다. 산과 만나도 똑같이 포스핀 가스를 만든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상온에서는 비교적 안정하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칼슘, 알루미늄, 탄화물. 탄화물이죠. 탄수에 탄소에다가 칼슘이 붙은 거죠. 탄화칼슘 첫 번째 살펴봅니다. 백색의 입방 결정. 탄화칼슘, 백색의 입방 결정이라는 거. 시판용은 흑회성이다. 흑회색이다. 흑회색을 띠고 있다는 거. 파는 거 시판용은 흑회색이다. 자, 탄화칼슘 특징. 물과 반응하면 뭐가 만들어지죠? 아세틸렌 가스를 만듭니다. 아세틸렌 기억하시죠? C2H2를 만든다. 마찬가지로 수산화 물질 만드는데 탄화칼슘이니까 CaOH겠죠? 뭐 어떻게 만든다? 박혈압이 CaOH2 이렇게 결합한다. 그죠? 그러니까 CaOH2를 만들고 아세틸렌 C2H2 가스를 발생시킨다. 그죠? 아세틸렌 가스를 한번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아세틸렌 가스. 가연성 가스의 대표적인 가연성 가스. 연소 범위도 기억하세요. 상당히 넓죠? 2.5에서 81%. 넓고 폭발을 잘 일으키는 아세틸렌 가스. 연소 범위 기억하세요. 2.5에서 81%까지 아주 넓고 폭발을 잘 일으키는 물질이다. 그 다음에 탄화칼슘은 질소가스와 반응해서 석회질소를 만들어요. 석회질소. CaCN2 석회질소 기억해두세요. 석회질소를 만드는 거 뭐? 질소가스와 반응해서 탄화칼슘이. 그죠? 탄화칼슘. 탄화칼슘이 모양이 비슷하잖아요. CaC2였는데 CaC에다가 N2가 묻은 거예요. 석회질소가 만들어진다. 이것도 위험하기 때문에 불연성 가스를 충전해서 장기 보관을 한다. 자, 탄화알루미늄. 탄망 했죠? 탄화알루미늄 화학식 기억하시고 Al4C3 탄화알루미늄인데 물과 만나면 메탄 만든다. 기억하시죠? 메탄 CH4 탄알 탄망 메탄 냄새가 난다. 그죠? 마찬가지로 수산화 물질인 수산화 알루미늄 앞에 게 붙죠? 수산화 알루미늄과 메탄을 탄생시킨다. 자, 이렇게까지 삼류 위험물에 대해서 다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